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있었습니다. 아마 인사청문회 보신 분들은 너무 답답하고 또 화가 많이 났을 것 같은데요. 어제 인사청문회에서 어떤 일들이 있었고 또 국회 환노위는 어떤 판단을 하고 있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정혜경 진보당 의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아까 보니까 10시에 국회에서 예. 기자회견을 국회 환노위원들이 하더라고요. 네네 맞습니다. 그거 마치고 막 달려오셨는데 기자회견 내용 어떤 내용이 좀 있었습니까? 어저께 있었던 청문회에 대해서 네. 특히 이제 김문수 후보자님이 네. 역사관 그래서 사실 이제 깜짝 놀란 게 네. 일제 강점기 시절에 우리 조선인은 일본 국민이었다라고 말씀하신 그 내용에 대해서 네. 모든 의원들이 너무나 심각하게 생각했고 그것 때문에 어저께 이제 청문회는 파행이 됐고 네. 그와 관련해서 적합하지 않은 후보다. 아. 그래서 당장 이 사퇴하시고 윤석열 대통령도 철회하라 임명을 이런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이거 뭐 야당 이 위원들이 모여가지고 한 목소리로 이거 물러나야 된다 아니면 네네. 임명 처리해라 이렇게 요구를 하셨는데 네. 어제 청문회 참 여러 가지 논란 뭐 발언도 그렇고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지켜볼 수가 있었는데요. 일제 시대 선조의 국적이 일본이냐 이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네. 나라가 망했는데 무슨 국적이 있느냐 이렇게 답을 해가지고 어제 막 난리가 났더라고요. 난리가 났어요. 예, 맞아요. 어떻게 들으셨어요?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제가 네. 더 충격을 받았던 것은 그것 자체가 문제인데 제가 얼마 전에 일본 사도강사 문제 때문에 일본을 예. 다녀왔거든요. 근데 거기서도 저희가 확인한 게 뭐였냐면 그 구남도를 전시해 놓은 일본 문화유산 정보센터라는 곳이 있어요. 도쿄에. 도쿄에. 예. 거기에 이제 구남도 전시해 놓은 곳에 이제 일본이 해 놓은 게 뭐냐면 일제 시대는 조선 사람은 일본 국민이었다. 그래서 그 강제로 동원된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합법적으로 징병에 의해서 된 것이다. 네. 그러니까 징용이죠, 그죠? 정부에서 한 거다. 예. 그래서 합법적이다라고 얘기해 놓은 게 있고, 거기에 그래서 조선인과 일본인은 차별이 없었다. 이렇게가 정확하게 명시돼 있어요. 아, 일본에. 그래서 그 워딩을 제가 보고 왔는데 김문수 후보자가 똑같이 얘기하시는 거죠. 그래서 더 충격을 받았고, 저 사람은 정말 일본의 얘기를 그대로 하는구나. 네. 라고 하는 거에 큰 충격을 받았었죠, 어저께. 예. 그러니까 일본의 생각과 똑같은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 예, 그렇죠. 우리 조선 사람의 장관 모양새를 하시면서 일본 생각을 하신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예. 정말 우리나라의 국정을 운영하는 국무위원으로서는 자격은 도저히 없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어제 이제 파행도 됐었는데 사실은 이 김문수 후보자 이제 발언도 어제 논란이 됐지만은 이 전에도 김영석 독립기념관장 맞죠. 문제나 예, 아니면 똑같습니다. 독도지역의 논란이나 그렇죠. 그리고 김태호 1차장의 예. 중요한 건 일본의 일본의 마음이다. 마음. 네. 이 그러니까 발언이 지금 이어지다 보니까. 완전히 심각합니다. 그래서 사회가. 그러니까 이 일본에 다녀오셔서 사실은 사도광산 현장에 가셔가지고 갱도도 들어가 보시고 근데 일본에서 만들었다는 그러니까 우리 정부가 성과로 내세운 그 네. 전시 네, 현장 네. 그것도 보고 오신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것도 좀 도시락 나무 도시락 하나 있고. 예, 그것도 예. 우리 조선인이 썼는지 일본인이 썼는지 알 알 수 수가 없어요. 없고. 예. 그리고 예. 그 자체가 그 박물관 자체는 정말 허름한 박물관. 예. 거의 뭐 3층에 또 조그만 곳에 네. 전혀 강제 노동에 대한 조선인 노동자들의 이야기는 거의 없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요. 참 이런 여러 가지 논란 속에 김문수 후보자까지 어제 청문회에 나와서 그런 얘기 하다 보니까 국민들이 깜짝 놀랐고 뭐 특히 네. 이제 그 현장에 있던 야당 의원들도 강하게 항의를 했는데 여당 의원들은 뭐라고 하던가요?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거는 여야가 따로 없는 문제 같기도 한데 뭐라고 했습니까? 그런데 그러니까 김문수 후보자님의 발언을 수습하려고 하는 그래서 그런 발언이 아니고 뜻은 그런 게 아니다. 수습을 하려고. 예, 약간 그런 느낌으로 하셨어요. 그래, 이 여기에 대해서 막 강하게 김문수 후보자 맞다 얘기할 수도 없는 거고 네. 국민의힘 의원들도 여당 의원이지만 근데 위험하게 발언도 왔다 갔다 하시고 그러셨습니다. 그래요. 참
어제 청문회 지켜보면서 많은 분들이 이 역사관도 그렇고 뭐 노동관도 그렇고 노동관도 여러 너무 뭐 심각하시죠. 막말 논란이 있어가지고 참 이 인사청문회가 진행되는 게 맞냐라는 얘기를 많이 하신 것 같은데 청문회 시작도 어려웠어요 사실 어제 보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과 진보당 야당에서는 김 후보자 과거 발언에 대한 사과가 나온 다음에 청문회 시작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네.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어제? 일단 김문수 후보자님이 네. 그동안 정치 인생을 많이 사셨잖아요. 그리고 유튜브 활동을 많이 하셔가지고 국민들에게 여러 가지로 상처를 많이 줬잖아요. 그런 발언들을 많이 하셨고, 네. 그래서 공히 사실은 그 망언들에 대해서 상처받은 사람들이 있으니 사과를 먼저 해라. 네. 그리고 더구나 죽은 사람들 있잖아요. 망자에 대해서 혐오 발언하신 거 그 유족과 함께 네. 이거에 대해서는 최소한 사과하고 넘어가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했지만 안 하셨죠. 안 했습니까 결국? 예, 안 했죠. 예. 그리고 어떻게 예. 얘기하셨냐면 건건이 청문회 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건건이 부정하셨습니다. 건건이 부정을 했다. 예. 그리고 그러니까 이제 뭐라 해야 될까? 그 이미자 의원님, 국민의힘 이미자 이미자 의원, 의원님이 네. 마지막에 그래도 그거는 조금 너무한 거 아니냐, 사과를 그래도 좀 하시라 이런 얘기를 하셨거든요. 예. 그때는 어떻게 얘기하셨냐면 유감입니다. 저에게 제가 했던 얘기에 상처를 받으신 분이 있다면 통틀어서 유감입니다 정도를 하셨어요. 그래서 이것도 사람을 가려가면서 답하신다. 저는 이렇게 느꼈습니다. 제가 청문회 때 건건을 가지고 네. 이제 유족들 이제 영상을 틀고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분들께 사과하시라를 네. 얘기를 했는데요. 그때는 다 거부하셨거든요. 그래서 그래요? 저는 너무 참담했어요. 사실은 아. 그 서면 답변서에는 유감이다라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서면 답변에는. 예, 그래서 저는 당연히 유감입니다라고는 할 거라고 예상하고 준비를 했거든요. 그 정도는 할 것이다. 그런데 생각했는데. 전혀 안 하시고 너무 정당하게 얘기하셔가지고 충격 받았어요, 사실. 충격적이었다. 예. 어제 보니까 의원님이 노트북에다가 피켓도 붙이셨더라고요. 네, 예, 예. 세금 기생충, 뉴라이트, 김문수 예, 예. 사퇴하라, 진보당 정혜경 이렇게 붙여놨던데 이거 혼자 붙이신 거죠? 다른 의원들은 이런 피켓 안 붙이신 거죠? 예, 맞습니다. 이 피켓을 왜 붙이셨습니까? 사실 이제 그 뉴라이트 그러니까 누구냐 김문수 후보자가 자기가 도지사 시절부터 해서 쭉 함께 하셨던 특히나 유튜브 극우 유튜브 김문수 TV를 같이 하셨던 PD를 네. 자기 이제 경사노위에 자문위원으로 위촉을 하셨어요. 이제 그거를 보고 저희가 쭉 조사를 한 결과 네. 전혀 근거가 없는 법령에도 위배됨에도 불구하고 불법적으로 채용을 하셔서 꼬박꼬박 매달 500만 원씩 월급처럼 주셨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뉴라이트를 기생시키는 기생충으로 저희가 이제 그렇게 좀 생각하셨군요. 했고 특히나 그분이 빨갱이 예. 기생충이라는 발언을 하셨거든요. 김문수 후보자가 기생충이라는 예예예 말이 그것을 있었어요? 패러디해서 예 뉴라이트 기생충이라고 저희가 붙인 겁니다. 그래요. 뭐 이제 이 피켓을 떼라고 해서 나중에 떼셨더라고요. 떼신 거죠? 떼기로 떼기는 뗐죠. 떼기로. 네, 근데 이제 네. 그거는 이제 저희가 그 쭉 법안을 검토했을 때는 법률을 전혀 이제 붙여도 상관이 없다. 그래 위원장님도 그렇게 얘기하셨고, 그랬지만 이제 여야가 네. 그래 떼고 시작하자라고 하는 의원님들의 권유가 있으셨어요. 예. 그래서 저는 일단 그거를 제 질문 시간에 이제 질문을 하면서 얘기하려고 네. 일단 떼고 시작을 한 건데 예. 예, 질문 못했죠. 그 얘기는 예. 질문을 못 하셨다. 예, 예. 근데 보니까 김문수 후보자가 이제 입장해가지고 의원들하고 네. 인사할 때 그때 또 딱 붙어 있는 가운데 또 인사하는 모습 그 사진에 찍혀가지고 그것도 많이 좀 많은 분들 보시던데 어쨌든 김문수 후보자는 의원님의 이런 지적 이런 생각 확실히 또 피켓을 보면서 보고 느꼈을 것 같은데 모르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입장 변화나 태도 변화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전혀 어쨌든, 없어 보이지 예, 않습니까? 피켓은 붙어 있는 상태로 좀 진행이 초반에 됐다라는 거고요. 사실 김문수 후보자가 지명이 됐을 때 여러 뭐 언론 매체도 그렇고 시민사회도 그렇고 많은 비판을 했죠. 네. 의원님은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의 김문수 경산노위 위원장이 지명됐다. 저는 일단 예. 숨이 막혔습니다. 왜냐하면 그 앞에도 이제 방통위원장으로
이진수 후보자가 맞죠? 후보가 이제 네, 쭉 지명이 되고. 지명이 되고 그거 논란이 쭉 있은 가운데 네. 언론으로 이제 통제해서 국민의 눈과 귀를 막겠다라고 하는 이제 그걸 보았고 네. 그 다음에 노동부 장관이 지명이 됐는데 똑같이 극우 인사에다가 그 다음에 노동자들을 혐오하고 노동조합을 혐오했던 사람이 노동부 장관은 지명된 거죠. 네. 이거는 윤석열 대통령께서 우리 국민과 노동자들과 함께 같이 국정을 운영할 생각이 없구나. 네. 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아하. 아, 정말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네. 이 모든 인사를 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생각에 더 좀 암담하고 마음이 좀 그랬죠. 예. 근데 정진석 비서실장이나 아니면은 여권에서 얘기하는 것은 노동운동가 출신이고 네. 노동에서 잘 아는 사람, 적임자다 이런 주장에서 해온 것 같더라고요. 그 제가 이제 어저께 네. 국민의힘 의원들께서 이제 김문수 후보자의 옹호를 하기 위해서 이제 그때 시절 노동운동 시절에 대해서 막 이제 칭송을 하시더라고요. 예, 예.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어떤 말씀을 드렸냐면 예전에 독립운동을 할 때 일제시대 때 독립운동가들이 같이 독립운동을 하다가 어떤 사람은 변절을 했잖아요. 그런데 일본이 망할 것 같지 않아서 변절을 그 영화의 대사도 있었고요. 밀정도 있죠. 예. 예, 변절을 한단 말이에요. 그죠? 변절을 해놓고 일본의 앞잡이가 되어서 네. 한국 시민으로서 일본에 충성하라고 조선인들에게 호도하시는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아하. 저도 노동운동을 했고 비정규직 운동을 했습니다. 예. 그런 이제 후배의 입장에서 그 변절한 선배를 보는 이 느낌은 저는 그때 독립운동을 할 때 독립운동 하셨던 우리 선조들의 그 마음과 똑같은 변절자를 보는 그 마음과 저는 똑같았거든요. 그러셨구나.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사람이 변하는구나라고 하는 생각도 많이 그때 했어요. 그래요. 용산 대통령실이 그러니까 이진숙 후보자 얘기도 하셨지만 지금 위원장 탄핵 소추를 당했지만 인사 기준을 어디에 두고 있다고 보세요? 이런 인사하는 뭐 김용현 국방장관 인사청문회도 있겠지만 네. 제가 보기에는 일본의 마음에 드는 인사를 하는 것 같다. 그래서 한일 관계를 이제 생각해서 생각해서 인사를 한다. 우리가 이런 인사를 국무위원회 아니면 방통위원장에 앉혔습니다. 이렇게 네, 그런 인사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예. 윤석열 대통령 주변에 이제는 점점점 사람이 없어지는 거 아니냐. 예, 이런 것도 좀 있어 보인다. 사람이 없다. 예, 예. 그래요. 참 이 문제가 어제 뭐 청문회 전에서도 계속 나왔던 뉴스를 보면 문제가 너무 많아가지고 하나하나 짚기에는 또 시간이 부족한 생각이 드는데 예. 먼저 어제 의원님이 기자회견을 열고 이 김문수 후보자 임명 반대 1만 노동자 의견 개진 운동 네. 또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하셨어요. 어제 인사청문회에서는 말씀을 좀 못했어요. 못하셨어요? 그래서 너무 또 안타까웠어요. 저는 이제 네. 1만 명이 넘게 짧은 시간에 그 진짜 의견을 다 들으신 의견을 거죠? 다 주셨거든요. 예. 그리고 노동자들이 보통 이제 주간식 답변을 많이 안 하세요. 이게 객관식은 쭉 하시는데 주간식 네. 답변에 많이 답변을 하시진 않는데 진짜 많이 달았거든요. 그러세요. 그래서 제가 정말 이 분노를 예. 꼭 말씀드려야 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그 청문회가 이제 그렇게 파행으로 이루어지면서 얘기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죠. 네. 그래요. 오늘 그 결과 그러면 좀 소개를 해주시면 어떨까 싶네요. 갖고 왔어요. 네, 인사청문회에서 못다한 말씀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요게 이제 이렇게 아. 하면 보이실까? 예, 이쪽으로 예, 주시면 됩니다. 예. 이렇게 안 보이네요. 자, 예. 이게 이렇게 안 보이는데 잠깐 제가 이 수치를 제가 봐야 네, 돼서 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판넬까지 준비를 예. 보여주셨어요. 이게 이제 청문회 때 미처 말씀을 못하신 그 내용인데요. 맞아요. 예. 이게 자. 이제 노동자들이 뽑아주신 이제 1,374명의 네. 노동자들 참여를 하셨고 그 중에서 가장 막말이 뭐냐? 막말이. 라고 했을 때 첫 예. 번째가 노조는 머리부터 세탁해야 한다입니다. 제가 이런 발언이 보시면 있었군요. 그러면 저게 4,000명 가까이 되죠. 저게 1번이고 예. 그다음에 두 번째가 불법 파업엔 손배가 특효약입니다. 네.
저 두 가지가 왜 심각하냐. 그래서 저는 사실은 청문회를 하게 되면 저 두 발언, 그러니까 이 중에서 하나라도 후보자께서 미안하다고 생각하는 발언이 있으시냐를 묻고 싶었었어요. 네. 그러면 이제 저의 예상은 예. 그래도 뭐 유감이다라고 표명을 하실 줄 알았고 답변서에는 그렇게 나와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러면 그거를 진심으로 정말 미안하다면 정말 진심이면 사퇴해야 된다. 그게 가장 책임 있는 자세다라고 얘기하려고 했는데 못했죠. 예. 못하셨어요. 근데 노동자들은 어쨌든 노동조합을 혐오하고 노동자를 혐오하는 사람이 어떻게 노동부 장관을 할 수 있냐라는 게 가장 큽니다. 예. 그렇죠. 거기에 대한 뭐 충격을 받은 것 같고 뭐 여러 가지 발언 논란, 뭐 쌍용 자동차 노조에 대해서 자살 특공대 했던 이 발언. 제가 바로 물었거든. 이거는 예. 그때 이제 있으신 조합원 노동자가 있어가지고 그 영상을 틀었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서 저분에게 미안하다라고 해라. 안 했어요. 네, 네, 안 했습니다. 그리고 뭐 최근에 나왔던 광주 글로벌 모터스 방문했을 때 이 갔다 온 다음에 SNS에 쓴 글 네, 예. 노조가 없습니다. 네, 감동입니다. 감동입니다. 네, 이렇게 맞습니다. 저 임금이 감동입니다. 뭐 이런 거죠. 네. 이거는 노동부 장관으로서 할 일은 아니죠. 예. 네. 자, 그래서 이 우리 노동자들이 네. 이 김 후보자의 이런 발언들에서 분노를 많이 했다라는 거고, 예. 또 어떤 게 좀 이겁니다. 집계가 됐습니까? 예. 자, 한번 볼까요? 이게 이제 노동부 장관 김문수 네. 후보자가 노동부 장관이 되면 안 되는 이유입니다. 여기에도 보시면 네. 철학이 부재하다. 철학이 부재. 아, 노동 혐오 발언 또 노동에 대한 철학이 부재하다. 예, 게 그리고 제일 많았네요. 그렇죠. 그리고 노동부 장관이 되면 우리를 탄압할 것이다. 아하. 예, 이게 제일 많았습니다. 그래요. 참 노동자들 당사자라고 볼 수 있는 노동자들 입장에서는 김문수 후보자 정말 안 된다라는 그 얘기를 처절하게 하고 있다는 생각이 네, 들어요. 맞습니다. 예. 근데 네. 김문수 후보자 자진 사퇴한다 할 거다는 얘기는 나오지 않고 있고 청문회 진행이 좀 됐으니까 이거 여기서 뭐 버티겠다 이런 얘기를 좀 계속 할 것 같은데 노동자들 얘기 뭐 계속 들으신 바로는 사퇴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계속 많이 나오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여기 이제 이 화면에 이렇게 보여드려야 되는데 네, 책자, 제가 예. 이거를 이제 어, 만 명이 이제 참여하신 예. 한마디의 말이거든요. 이거를 제가 몇 가지를 이제 얘기해 드리고 네. 그리고 이걸 직접 김문수 후보자에게 전달하려고 했었어요. 아, 예, 근데 이 전달이 중에 안 예, 됐죠. 소개를 조금 드리면 네. 어떤 노동자의 내용이 목소리를 있습니까?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가. 네. 그래서 직접 노동자들은 말씀하시는 거죠, 노동자께서. 예, 다 한 줄씩 이거 보시면 건건이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야, 이거 정성스럽게 다 이제 네, 정리하셨습니다. 맞습니다. 네. 예, 그랬는데 여기 보면 노동자들이 이제 대부분이 어떤 얘기 하시냐면 네. 당신이 먹고 입고 타고 사는 모든 게 노동자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이 땅에 노동자가 없으면 단 하루도 살 수 없습니다. 이런 이제 맞죠. 노동의 중요함을 네. 많이 말씀하셨어요. 이 안에 보시면. 노동의 중요성. 예, 그리고 또 이제 또 어떤 얘기가 있냐면 네. 고용노동부 장관은 노동자들의 대변인이 되어야 하거늘 마치 일제시대 앞잡이처럼 기득권의 앞잡이가 되어서 노동자와 노조를 탄압하는 자가 네. 장관의 자격이 있습니까? 뭐 이런 얘기. 네. 그리고 장관 자격이 없다라고 지적을 했고. 예, 맞습니다. 네. 그리고 노동자를 대변하는 노동조합이 없다면 노동부 장관이 왜 필요합니까? 노동조합을 부정하는 김문수는 자격 자체가 미달입니다. 뭐 이런 얘기. 또 하나만 더 소개할게요. 네, 네. 하나 더 보죠. 예. 수많은 노동자가 죽어가는 와중에 노조에 네. 대해서 혐오를 만들어가는 고용노동부 장관은 필요 없습니다. 뭐 이런 얘기들이 이 안에 다 있어요. 네. 그게 정말 하나하나 깨알같이 제가 싹 다 봤거든요. 그래서 이게 다 해가지고 예. 좀 중요하게 이야기하고 싶은 대목을 이제 체크를 해놨었는데 많이 이 네. 얘기를 들려드리지 못해가지고 제가 후보자께 참 안타까웠습니다. 지금 이른바 이제 일본 국적 이 발언이 또 크게 또 회자가 되고 하면서 사실 고용노동부 장관이면 노동계와의 또 노동자들에게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어떤 계획과 비전이 있는지 이걸 좀 물어야 되는데 맞습니다. 그런 시간이 좀 부족했네요. 예. 자, 그래요. 김문수 후보자 어제 인사청문회 거치면서 국민들이 아마 답변하는 태도나 답변 내용을 좀 보시면서 판단 아마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경사노위 위원장 했을 당시에도 그때 고발을 하셨었나요? 고발장을 경찰에 제가? 고발한. 예. 제가 아까 그 사건, 아, 그 배임,
네, 예, 배임. 자기 마음대로 규정에도 없는데 음. 자문위원으로 위촉한 것을 가지고 고발을 고발을 했죠. 하셨었군요. 예. 네, 이건 뭐 그러면 수사가 진행되고 있습니까? 예, 그렇죠. 어떻습니까? 경찰서에 이제 고발을 했고 네, 이제 수사 절차를 가지게 될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얘기를 또뭐 어떤 결과 나오는지 지켜보도록 하고요. 이것도 좀 저희 이해가 안 가는데 노동 전문가라고 여권에서 내세웠는데 국회의원 할 때 김문수 후보자가 네. 15대부터 17대 국회의원 하면서 노동 분야 법안을 단 한 번도 발의한 적이 없다? 이게 저도 사실입니까? 충격받았어요. 진짜 그럴 줄 몰랐는데 청문회 준비하면서 알았거든요. 네. 근데 어떻게 하나도 없을 수가 있냐. 삼선하면서. 그러니까 예. 그것도 한 노위를 한 6년 8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해가 너무 안 되네요. 충격적이지. 예, 네. 맞습니다. 자, 이것도 좀 이게 안 물어보셨나요? 이거는 이 얘기는 법안 발의하면서 그러니까 저희가 청문회를 예. 파행이었기 때문에 아. 이렇게 후보에 대해서 몇 가지 계속 물어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없었죠. 예, 저는 진짜 예. 제가 준비한 거에 진짜 이만큼밖에 못했어요. 조금밖에 못하면서 예. 너무 아쉬운데 이런 인물을 노동부 장관으로 임명 강행을 한다면 뭐 지금 민주당이 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네. 노동계에 미치는 영향 이거 좀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노동자들을 탄압하려고 노동부 장관을 만드는 것이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 노동자들에게는 당연히 이제 아주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네, 근데 국민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국민들이 예, 이거는 지금 현재 이 인사들은 네, 정말 윤석열 대통령께서 탄핵으로 가기 위한 수순이 아닌가 이런 정도로 인사 참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노동자와 노동에 대해서 뭔가 좀 더 대변하기 위한 그런 사람을 노동부 장관으로 앉혀야 되는 게 맞는데 네. 반대 사람을 앉혔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보고 있을 노동자와 국민이 있겠는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국민적 저항을 좀 보게 될 거고 그것이 네. 탄핵이 더 빨리 되는 과정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오히려 탄핵을 재촉하는 네, 인사다 네. 이렇게 보시는군요. 예. 그러니까 윤 대통령이 이번 주에 국정브리핑도 한다라고 예고를 했지만은 4대 개혁 플러스 거기다 저출생 얘기까지 한다. 예. 노동개혁을 계속 앞세우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희는 이제 노동계약이라고 노동계약. 하지요. 예. 윤석열 정부의 이른바 이제 노동개혁, 노동계약 이거 어떤 내용이고 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 과정을 지금 밟고 있다고 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그 69시간 네. 관련해서 이제 뭐 하려고 했다가 지금 예, 뭐 안 여러 됐잖아요. 가지 뭐 비판을 이런 받았죠. 것처럼 이제 네. 노동자들에게는 훨씬 더 혹사되게 그리고 자본가들에게는 좀 더 이게 규제를 완화하는 네. 예, 이런 느낌으로 지금 하려고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윤석열 대통령은 이제 지금 뭡니까 사회적 약자를 대변하겠다라고 하시면서 이제 김문수 부자도 그랬고 5인 네. 미만 사업장 그다음에 뭐 특수고용 노동자들에 대해서 뭔가 혜택을 주는 이런 법안을 발의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네. 근데 그 본질은 뭐냐면 노조법 2, 3조를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노조법 2, 3조가 노란봉투법. 예. 네. 사실은 약자를 보호하는 법이거든요. 노동자들이 이제 사회적 약자들이 노동조합을 결성해서 네. 자기의 근로조건을 개선할 수 있게 만들기 위한 법이 노조법 2, 3조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반대하면서 네. 그 뭔가 시혜적으로 있잖아요. 한 개씩 혜택을 주는 이런 느낌으로 하는 거는 전혀 노동자에 도움이 되는 게 아니에요. 네. 그냥 배고프니까 조금 달래주는 느낌으로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살아가게 해줘야 되잖아요. 네. 예, 그러려면 사실은 노조법 2, 3조처럼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을 결성할 수 있고 진짜 사용자의 원청에게 교섭할 수 있는 권한을 줘야 그게 노동자를 위하는 이게 노동자를 네. 위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말이 안 된다라고 네. 하는 거죠. 그래서 본질은 전혀 외면하고 조금의 시혜로 이제 뭔가 인기를 얻으려고 하는 그리고 정규직 노동자와 비정규직 노동자를 갈라치기 해서 자신의 인기를 얻으려고 하는 전략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저는. 네. 사실 의원님께서 헌정사상 최초로 현역 비정규직 노동자 국회의원이다라고 또 많이 주목을 받으셨잖아요. 네. 노동 운동을 해오셨고 노동자로서 살아오셨기 때문에 어제 인사청문회 김문수 후보자 나온 걸 보고도 다른 뭐 어떤 의원과 다르게 네. 정말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래서 더 좀 제가 가슴이 답답하고 네. 좀 보면서는 좀 분노가 증폭이 되는 후보자님을 이랬는데 사실 이제 저는
이제 그 한 달에 한 번씩 근로계약하면서 똑같은 일을 하는 정규직 노동자와 같이 일을 했었거든요. 아. 그러면서 월급은 절반이었어요. 근데 그때는 언제냐면 예. 98년도 IMF 이후에 정규직, 그러니까 비정규직이 막 양산될 때, 그래서 규제가 없었을 때예요. 그래서 뭐 라인에 네. 공장의 라인에 같은 일을 하는데 하나는 정규직, 하나는 비정규직이 있는 그런 시대였어요. 지금 불법이에요, 이거. 아, 지금 예, 그런데 임금이 진짜 그때는- 절반이었고 한 달에 한 번씩 근로계약을 하니까 한 달에 한 번씩 고용 불안을 느껴야 됐고, 예. 하여튼 이렇게 살았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 사회의 이제 모순을 처음으로 경험을 하게 됐고 네. 거기에 많은 분노가 있었고 부당하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사실 이제 비정규직을 없애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활동을 하게 되는 뭐 이런 가정으로 제가 있는 거죠 지금. 그리고 이렇게 국회까지 오셔가지고 네. 한노위 위원으로 활동하고 계신데. 예, 그렇죠. 제가 국회에 온 것도 그래요. 그러니까 비정규직 제도를 없애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결국은 노동조합 활동이라든지 이런 걸로 해서 자신의 처우를 개선한다고 해서 비정규직이 없어지냐. 아닌 거죠. 법에서 네. 땅땅 두드려야 없어지는 거기 때문에 결국은 네. 이제 정치와 연결이 돼 있다. 우리 사회에 정치와 연결이 되어 있지 않은 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치가 정말 중요하다라고 생각했어요. 네. 정치 중요해서 딱 들어왔는데 이거 인사청문회 이번에 과정도 그렇고 네. 참 마음 먹은 대로 참 안 됩니다. 그렇죠? 국회 예, 돌아가는 그렇죠. 게요? 근데 국민은 위대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마치 어려운 것처럼 보이고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 같지만 네. 이것을 국민들이 다 보고 계시잖아요. 예, 국민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이제 그렇게 오고 있는 게 아닌가 지금 이렇게 생각해요. 네. 사실은 이 고용노동부 장관 김문수 후보자가 뭐 장관이 임명이 된다면 앞으로 어떤 뭐 일을 할지 모르겠지만 지금 노동 환경 우리가 돌이켜 봐도 열악한 곳이 많고요. 사실 맞습니다. 지난해 코스트코에서 숨진 이 노동자 지금 일주기가 됐죠? 일주기가 예, 돼서 예, 일주기 넘었어 이제. 여름 계속 이제 더 더워진다고 하고 폭염에 대한 대책, 폭염 때문에 또 숨진 노동자들 얘기도 계속 뉴스에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걸 좀 어떻게 바꿔갈 거냐 이것도 중요해 보이거든요. 맞습니다. 예, 진짜 폭염이 이제 기후 위기로 돼서 더 심각해지고 있는 중이지 않습니까? 네. 지금 쿠팡도 계속 연쇄 죽음을 하고 있는 중이고요. 네. 건설 노동자들도 지금 막 죽고 있는 상황. 얼마 전에 좀 충격적인 거는 그 에어컨 설치하시다가 맞아요. 너무 충격적이잖아요. 이런 거는. 그래서 저도 발의를 했고 법을 이제 기후 위기에 대응하는 작업 중지권 노동자들의 이걸 발의를 했고 다른 의원들도 몇 분 많이 발의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런 법안들은 다른 게 민생이겠습니까? 이런 법안들이 빨리 통과되는 게 민생을 위하는 것이고 네.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된다고 예. 생각하죠. 이 법안도 중요하고 또 이제 김문수 후보자 만약에 장관이 된다면 또 정부의 정책에 대해서도 질의하고 예, 답을 그렇죠. 좀 받아야 될 텐데. 예, 근로 감독하셔야 되고 그런 건데 네. 저희가 또 잘 해야죠 그런 부분은. 답답한 상황입니다. 김문수 후보자 자체가 임명이 된다 그러면 그 상황 자체가 사실은 상징하기 크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현명하게 그 윤석열 대통령이 네. 자신의 권력을 계속 유지하려고 하면 음, 이분은 낙마시켜야 되는 게 아닌가 싶거든요. 자신을 위해서라도. 자신을 위해서라도. 예, 예. 글쎄요. 네. 뭐 인사를 지금까지 쭉 놓고 보면은 그냥 뭐 마이웨이이기 때문에 예, 국민들의 좀 답답함이 커지는 것 같고요. 자, 어쨌든 국회에서의 국회의원들의 역할, 그러니까 입법부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상황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